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19세에서 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마련한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 추진 방안에 따르면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은 일정한 평가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평가 결과 상위 10%인 300명은 이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당초에는 최대 6개월까지 총 300만 원을 받게 돼 있었지만 활동 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대 9개월간 4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 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을 더 지급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당을 조금 더 제대로 쓰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신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좀 정확한 잣대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야만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에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에 대한 평가를 총점 200점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계획 이행과 예산 지출 적정성을 각각 100점씩 나눠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활동계획 이행평가는 이 계획 대비 이행도의 비중이 50점으로 사전 계획을 80에서 100% 달성할 경우에 만점을 주기로 했고요. 이 예산 지출 적정성 평가는 사용처의 적정성이 70점으로 상중하로 나뉘어서 각각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청년 수당을 쓸 수 있는 사용처의 범위도 정해졌다고요? 네, 이 진로 준비 활동을 위주로 청년 수당 50만 원을 써야 하는데요. 네. 이 진로 탐색 비용과 진로 설계 비용 그리고 진로 실행 비용 등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진로 탐색 비용은 인적성 검사비나 취업 특강 등이고 또 진로 설계 비용은 전문 컨설팅비나 교육비 그리고 진로 실행 비용은 학원 수강비 등입니다. 그 외 식비나 교통 비용처럼 진로 준비 활동에 수반되는 간접적인 활동도 청년 수당 사용 가능 범위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면에 청년 수당의 사용이 제한되는 곳에 대해서도 또 기준이 마련됐다고 하죠? 그렇죠. 네. 어떤 걸까요? 룸사롱과 단란주점과 같은 이런 유흥업종이라든지 또 미용실이나 사우나, 안마 시술소와 같은 위생업종 그리고 실내외 골프장과 같은 레저업종, 카지노와 복권방 같은 사행업종 등이 제한 종목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 밖에도 기금 속류와 고가의 주류 그리고 영양제와 비타민 등도 구매할 수 없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산 지출 적정성을 평가한 뒤에 점수가 30점 미만이거나 불법적으로 청년 수당을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 혹은 지원 중단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큰 맥락에서 사업 시행 기준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쟁점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라 그래요.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모였는데 장소가 술집이다. 예, 이러면 당연히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잣대를 댈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달 말까지는 최종안이 확정된다고 하네요. 네, 갖은 진통 끝에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더 이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을 확실하게 바탕이 시행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연말 송년회를 마친 뒤에 택시를 잡지 못해서 추위에 떨었던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네. 행선지를 묻고서는 고개를 그냥 젓고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아예 빈차 표시 등을 끄고 다니는 택시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었죠. 네, 그런데 앞으로는 시민들이 이런 나쁜 택시 대신 친절한 택시를 골라서 탈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이 택시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승차 네, 거부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네. 앞으로 승차 거부로 인한 불편이 대폭 줄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서울시는 택시업체 서비스를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우수택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택시 서비스 우수업체를 골라서 트리플 A, 더블 A, 그리고 A 이렇게 3단계 등급을 표시한 인증 마크를 부착하도록 해서 승객이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네. 지난해 법인 택시 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인증을 받은 26개 업체의 택시 2,550대에 이르면 이달 말부터 트리플 A 마크를 붙이기로 했는데요. 이 마크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 택시 천장에 가등에 부착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 택시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는데요. 신용카드 소액 결제 수수료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서울시는 택시 민원을 오는 2018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뭐 트리플 A, 더블 A, A가 이렇게 3개 단계 등급으로 있다. 네. 그럼 A 등급을 받은 택시 아저씨들은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삐뚤어질 거야. 그래서 그냥 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운행을 하는 뭐 그런 것을 방지하는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럼 안 되겠죠. 예, 역시 우수 택시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자연스럽게 친자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버에 대응할 택시 앱을 또 개발한다고요. 네네. 서울시는 우버에 대응할 택시 앱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윤택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버 서비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고급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서울 법인택시조합은 한국 스마트카드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서울시는 여기에 택시 운행 기록과 민원 현황 등의 빅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택시와 승객을 매칭하는 택시 앱이 개발되면 요금은 우버보다 저렴하고 또 승차 거부 등의 그동안 불편이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버와의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택시의 기본 요금은 3,000원으로 올랐는데요. 이 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되면 친절한 택시가 조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비흡연자들에게 반가운 소식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아마 이 소식은 흡연자들에게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그리고 특화거리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요? 네, 이 서울시의회 최판술 김혜련 의원은 오늘 이 서울시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시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이 지하철역 출입구 그리고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는데요. 특화거리 사례로는 이 종로 주얼리타운과 이태원 세계음식 특화거리, 창신동의 문구 완구거리 등이 있는데요. 두 의원은 이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해서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동시에 비흡연자의 간접 피해를 막고 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서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간접 흡연 관련 조례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죠. 네, 인천시와 같은 경우도 이 공원과 놀이터 그리고 학교 정화구역 등으로부터 10m 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의원에 따르면 이 서울시의 경우는 흡연구역을 완전히 금지해서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이 국민건강증진법과도 배치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와 정부 청사 내 흡연실이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개정 조례안은 이달 24일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될 예정인데요. 통과가 된다면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요즘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거리를 걸으면서 담배 피우는 분들 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건 테러예요. 맞아요. 예, 비흡연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불쾌감을 주는데요. 이 흡연구역 마련이 가능해진다면 흡연자는 물론이고 비흡연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